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른바 회유 술자리가 있던 곳이라며 당시 상황을 그린 메모입니다. 자신이 소환 조사를 받았던 지난해 6월 30일 전후에 수원지검 13층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했고 그 자리엔 검사와 수사관들도 동석했다는 겁니다. 다만 술자리 장소는 법정에서 진술했던 검사실 앞 창고가 아니라 영상녹화 조사실이라고 바꿔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CCTV와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며 연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교도관 38명 전원과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그리고 조사에 입회했던 이 전 부지사 변호인까지 확인했는데 음주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술은커녕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30일은 이 대표에게 보고했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뒤였는데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는 진술 조작 목적보다 원하는 진술을 확보한 데 대한 일종의 축하 파티를 열었던 것 같다며 회유는 술자리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청산에 CCTV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이화영 경기도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압박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며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 이른바 검찰개혁의 동력 확보는 물론 오는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대표 역시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 회유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점과 장소를 다시 바꿔 주장했습니다. 애초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를 지난해 6월 30일 전후로 지목했었는데 6월 28일과 7월 3일, 5일 가능성도 거론하며 이 가운데 7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회유와 압박이 이뤄진 장소도 검사실 바로 앞 창고뿐 아니라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까지 포함해 모두 3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출정과 호송 기록까지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오후 5시경 쌍방울 직원이 검찰 청사를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5일 모두 그 시간에는 이미 이 전 부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출발했던 겁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뒤 날짜를 확실히 특정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검사실에서 이게 술을 마셨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사 안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좀 그런 적이 있는지. 주말을 조사할 때는 여기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자리였나요, 그게? 저도 몇 번 조사를 받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말에 조사할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부치감에서.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그건,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 쪽에서 진술에 대한 어떤 회유 그런 걸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유를 좀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혀 뭐 그런 건 좀 없고요. 제가 뭐 지금 재판 중이라 여기 자꾸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회유를 했다, 검찰에 협조해라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좀 전혀 안 나신다는 좀 기억이 아니고 그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불가능하고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니까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지검을 찾아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원지검은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진술 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야당 대표 죽이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직접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감찰을 오늘 당장 지시해야 합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이 일을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얻을 이익이 단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네, 먼저 김진욱 대변인. 자,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벌어진 일이라면 굉장히 큰 일인데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다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당력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건가요? 그것은 이미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이 주장이 네. 매우 신빙성이 높다라고 당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몰려가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얘기하는 저런 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거짓 허위 진술이었을 경우에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의 재판부에다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영향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심받게 되고 본인 아마 그 재판 결과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황당무계하다, 이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감찰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건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건데 수원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이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든가 뭔가 이 상급 기관에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그것을 공개하고 해서 지금 이런 의혹이 정말 의혹인 건지 아니면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날짜와 장소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요 돈을 몰래 주면 어디 공개된 장소에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돈 준 사람의 진술, 증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요 어디서 어떻게 줬다, 언제 줬다 이런 부분이 일관되게 유지가 돼야지 계속 뒤로 갈수록 뭔가 살이 붙어서 부채화된다든가 또는 그 시점이나 방법이나 장소가 계속 바뀐다든가 이러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쉽게 깨집니다. 지금 이화영 씨의 주장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1315억 그 창고라고 돼 있는 방에서 먹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무슨 진술 녹화실에서 먹었다고 하고 날짜도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대단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그 무슨 검찰청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무슨 연어회를 먹고 이랬다고 하는 거는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사법적 운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면은 그 구치소에 돌아가서 날짜 이런 거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장소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만 봐도 제가 변호사로서 이화영 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자 논란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리고 수원지검이 연일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최선원 논술위원께서 현재까지 상황만 먼저 정리해 주시고 이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4일 재판을 할 때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처음에 이제 저 술자리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물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다라고 반박을 했고, 근데 이때가 이제 한참 총선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제대로 부각이 안 되다가 총선 네. 끝나고 지난 주말부터서 다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번 월요일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 받기 위해 대장동 재판 때문에 출석을 하면서 CCTV 공개해라, 출정 기록을 공개해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다음부터 좀 더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어제 수원지검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 관련자 38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출입 조사 다 했는데 없다. 네. 허위 주장이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말씀하신 대로 그 이화영 측의 변호인 측에서의 이야기가 글쎄요, 이제 본인들은 구체화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는데 날짜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장소도 창고에서 저 진술 녹화실로, 또 하나는 이제 진술 녹화실이 있고 검사가 사측으로 쉬는 공간이 있는데 저 지금 나오고 있는 약도라 그래야 되나요? 네. 저기에 검사실 1313호의 양쪽 끝입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회 그리고 이제 술도 한잔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는 사실일 경우와 사실이 아닐 경우가 완전히 지금 아주 큰 차이를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대검 감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또 대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뭐랄까 의혹 없이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월 재판 전까지, 그러니까 선고 전까지 이 사안이 계속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최선원 논술위원 얘기대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최선원 논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